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음식은 항상 조절해서 먹고 체질에 요구하는 영양물을 적당하게 취하며 수면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건강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잘 먹고 적당한 수면을 지키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습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진용의 한방상담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건강상담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예.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수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평소에 그 적당함을 채우려고 평일에 자지 못했던 잠을 예. 주말에 엄청 몰아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더 피곤하더라고요. 예. 아니, 적당한 수면과 숙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제 적당한 수면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졸릴 때,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사면일장의 원리에 의해서요, 이제 주말에 몰아서 이제 주무시는 경우도 도움이 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어떤 분은 8시간 좀 자면 피로가 풀리시는 분이 있고요. 네. 예, 또 6시간만 자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한 8시간 취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소양인은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네. 한 6시간 정도 취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잠을 잘 때 우리 인체는 밤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의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몸에 열이 많거나 이제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잠을 잘 때도 약간 시원하게 잠을 취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소음인 체질이거나 몸이 추우신 분들은요, 몸을 주변 잠자리를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을 좀 절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식사 한 2시간 전에는 금식을 해주는 것이 꼭 도움이 되십니다. 네, 수면 2시간 전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꼭 한 번씩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 감기만큼 흔한 증상이 바로 허리 통증, 요통인데요. 성인의 70-80% 이상이 살면서 요통을 한 번씩 겪을 정도라고 합니다. 더구나 요통은 좌식 생활과 PC와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허리 삐끗,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통증은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지만 통증이 지속돼서 자연 치유가 어려운 만성 요통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노화나 나쁜 자세로 발생하는 요통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요통은 평생 동안 70-80%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요통의 원인과 한방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요통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허리에 나타나는 통증을 요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통은 증상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척추의 관절에 이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 통증의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요통 자체가 질환이다, 병이다는 아니고 질환인 경우가 있고 그냥 하나의 증상인 경우가 있는 거군요. 자, 요통이 노인분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 때문이겠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그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오는데요. 이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남성들은 키, 여성분들은 이제 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힐을 오랜 동안 이렇게 신는 경우, 또 요즘 남성들은 이제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앉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다리를 꼬고 앉거나 그 다음에 앉을 때 항상 허리를 좀 세우고 앉아야 되는데요. 요즘은 전철을 타도 그 다음에 집에 있어도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허리 자체가 꼿꼿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꾸부정하는 자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허리의 근육과 인대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러한 생활 습관 때문에 요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다리를 거의 항상 꼬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안 꼬고 있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다리를 꼬게 되는데 이게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게 한쪽만 꼬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꼬면서 좀 이렇게 바꿔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좋은 건가요? 아니, 바꿔주는 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불편한 쪽을 올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를 우리가 다리를 꼬고 앉을 때 항상 왼쪽을 올렸을 때 좀 편하다 그러면 왼쪽에 허리의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대쪽 오른쪽을 올리면 한쪽이 이제 이완이 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 교정을 할 때도 왼쪽이 좀 더 불편하시다 그러면 왼쪽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한 번씩 다리를 꼬고 앉을 때 왼쪽을 올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우측의 균형을 이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철 같은 데에서는 간혹 좀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불편한 쪽에 다리를 올리는 게 허리에 이제 균형을 맞춰주고 이제 골반의 도움이 근육의 인대를 강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리를 꼰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는 요통이 있고요. 또 오랜 시간 지속되는 요통이 있지 않습니까? 만성과 급성 요통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급성은 우리가 이제 무거운 것을 갑자기 많이 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근육에 이제 인대가 약해져 있는 경우, 또 평소에 이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허리가 삐끗했다고 오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급성 염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는 경우에 내가 물건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물건을 들 때도 이 손하고 허리하고 멀리에서 드는 게 아니라요. 항상 물건을 들 때 그냥 가벼운 물건은 괜찮은데요.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 것 같다 그러면 이 물건하고 자기의 손하고 허리하고 가짝 밀착을 시켜서 올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이제 복부가 비만하면서 이제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요. 허리에 이제 디스크에 압력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급성 염좌가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통이 이제 2달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만성 요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허리 근육이나 인대뿐만이 아니라 척추의 이제 관절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2개월 이상 진행이 된 만성 요통은
정밀 검사를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을 하거나 할 때 오래 걸으면 다음날 허리가 많이 아프다거나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금방 또 이제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가는 걸. 예.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냥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쉬이 넘기시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예. 허리의 통증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허리에 이제 통증이 이제 젊은 분들 50 이하의 분들, 특히 이제 20, 30대인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요즘은 20, 30대인 분들도 이제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앉아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 허리 자체를 세우기가 좀 힘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도 2달 이상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네. 나이가 이제 50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게 2달 이상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통증이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엉치 쪽으로도 좀 통증이 온다, 찌릿한다.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좀 힘이 빠진다. 이러는 경우에는 네. 허리 디스크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허리에 염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50이 넘었을 때는 허리 아픈 것을 그냥 내가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좀 약해졌지 예전 젊었을 때도 내가 좀 무리하면 허리가 아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네. 꼭 정확한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원인과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허리는 몸의 대들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허리에 요통이 느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서두르는 게 바람직할 텐데요. 자, 박사님, 한의학에서 요통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요통은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좌섬 요통인데요. 우리가 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었다. 그 다음에 누웠다 일어났을 때 좀 삐끗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의 근육을 이제 과하게 사용했다. 이 경우가 좌섬 요통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부딪히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요즘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내가 어디 길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네. 벽에 부딪혔다든지 또 운동하는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주말에 운동하다가 축구 선수들 부딪히고 난 뒤에 이제 허리가 아프게 되거든요. 네. 이 경우가 두 번째 어혈요통입니다. 어혈요통은 그런데 통증이 낮에보다는 이제 밤에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어혈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식정요통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이제 식적과 담음이 쌓이게 되면서요. 복압이 상승이 됩니다. 네. 복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척추에 이제 디스크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요.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특별히 뭐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거운 것도 안 드는데 조금만 약간 몸 관리를 무거운 걸 들거나 조금 오랫동안 서 있거나 이러면 요통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가 음식을 과하게 먹는지 그렇지 아하. 않으면 자기의 이제 복부 비만이 조금 증가가 돼서 이때는 복부의 비만이 앞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네. 뒤쪽으로도 척추 쪽으로도 압력을 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요통인데요. 네. 이게 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꼭 나는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따뜻한 곳에 지지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허리가 바로 풀어진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몸이 차서 오는 한요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요통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요통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자기가 마음 먹은 바를 이제 성취하지 못해서요. 심장에 이제 혈관들이 이제 근육에 영양 공급을 잘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A병원은 디스크기가 좀 있다고 하고 또 네. B병원에 가면 별 이상은 없다고 하고 네. 자기는 허리가 계속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에 이 기요통,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이제 요통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요통의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한방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하나요? 지금 5가지로 요통이 나누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예, 좌섭 요통은 나의 허리를 좀 과하게 사용해서 허리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리 근육과 인대를 보강을 해주는데요. 이때는 허리 근육과 인대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엉덩이 뒤쪽에 이제 대둔근이 허리를 받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광배근이 있거든요. 허리 위쪽에 광배근이 있는데 광배근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나이가 들면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둔근, 그래서 엉덩이 근육과 허리 위쪽에 이제 광배근 또는 활배근이라고 하는데 이 광배근과 활배근을 강화시키는 이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혈요통이잖아요. 네. 어혈요통은 내 몸 안에 이제 피 안에 이제 어혈이 있으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주는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식정요통으로 복압이 상승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허리 치료를 하면서 꼭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몸이 소음인 체질이고 체력이 약하신 분들, 나는 배가 고프면 허기져서 좀 못 견뎌.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복압이 많이 상승이 되어서 복부가 비만이고 태음인 체질이고 과체중인 분들은 네. 때가 되었는데 배가 안 고프면 안 드셔야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있거나 저녁 때 식사를 조금 더 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즘 음식은 70년대나 이제 60년대에 비해서 칼로리가 많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아침을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요. 자기의 복압이 많이 상승한다. 그 다음에 복부의 비만이다. 그 다음에 태음인 체질로 내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나는 살이 좀 잘 찐다. 이런 경우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식사는 한 끼, 두 끼고 무조건 건너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한요통은 몸이 이제 차서 오시는 요통이거든요. 네. 예, 찬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근육과 인대 쪽으로 영양 공급과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한요통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심장을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심장이 활력을 가져야 피 공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한요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보심축한, 그래서 심장을 보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살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예, 치료 방법을 예, 써서 이제 치료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기요통인데요. 예, 기요통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잘 안 되거나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서 간장에 분노가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네. 예, 이때는 이제 허리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간장의 분노와 이제 우라를 치료해서 이제 간장의 우라만 풀어주게 되면요, 당연히 기혈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요, 예, 요통은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통에 대한 잘못된 건강 상식을 살펴보는 건강 팩트 체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통이 있으면 무조건 쉬고 운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까, 박사님? 예, 아닙니다. 네. 예, 이제 허리가 아파서 너무 움직일 수가 없다. 예, 이랬을 때는 진통제 도움을 조금 받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움직일 때 약간 통증이 있다. 그리고 걸을만 하다. 예,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걷는 운동을 해 주면서요. 예, 허리에 이제 근육과 인대로 산소와 영양 공급을 같이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요통에 대한 잘못된 건강 상식을 살펴보는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게 좋다. 예, 아닙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딱딱한 곳에 있다가 보면은요, 허리 근육과 인대가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압박이 되고 그 압박이 전체적으로 이제 분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다요, 가벼운 이제 요를 놓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뜨거운 찜질을 하면 좋다. 예, 허리에 이제 냉감이 있고 소음인 체질은 예, 따뜻한 예, 찜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허리가 아플 때 아픈 부분에서 열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예,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허리를 꼿꼿이 바르게 세우고 앉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참을수록 커지는 요통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치료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소개하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요통은 노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됐을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어떤 한방차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같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먼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슬과 속단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우슬과 속단을 각각 10g씩 넣으시고 예, 물을 600cc 넣고 이제 가스불로 해서 중간불 정도로 해서 15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100에서 한 110cc 정도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허리 쪽은 우리 인체로 봤을 때, 예, 가슴 쪽은 상부, 예, 그 다음에 복부는 소화기, 그 다음에 배꼽 아래쪽은 하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허리가 아픈데 허리하고 다리가 같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우슬과 예, 오가피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각각 10g씩 넣으시고 예, 끓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을 600cc 넣고 가스에 이제 중간불로 해서 15분 정도 이렇게 끓이시면 예, 100에서 110cc 정도 나오시니까요. 네네. 예, 반드시 이것도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허리만 통증이 있는 분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 허리랑 다리 통증이 같이 오는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 준비해 주신 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차인가요? 예, 허리만 아프신 분들, 예, 우슬하고 속단을 네. 제가 이제 똑같이 10g씩 해서요. 네네. 예, 중간불로 해서 예, 끓인 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차를 또 마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지금 굉장히 좀 연한 커피색이거든요. 예. 이 색은 어떤 약재 때문에 이런 색이 나는 거죠? 예, 이제 우슬하고 이제 속단인데 네. 이 약 자체가 약간 맑습니다. 아,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이제 한약 중에 좀 검은 색깔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숙지황이라든지 이제 건지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제 숙지황은 좀 소화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허리에 조금 더 효과적인 차요법이기 때문에 네. 예, 우슬과 이제 속단을 이렇게 차요법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자, 같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예. 네. 오, 향이요. 예. 지금까지는 차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한약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 그럴 겁니다. 냄새에서. 네. 예. 냄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맛도
한약의 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네네. 한방차를 마셨는데 이약이 맛있다. 그러면 허리가 별로 안 아팠어도요. 아, 허리가 내가 좀 다른 네. 예, 상부나 예, 다리에 비해서 이 차요법을 마셨는데 맛있다. 예, 네. 그러면 허리 근육과 인대도 좀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약의 맛은 나는데 엄청 단맛도 느껴지고요. 예. 한약인데 맛있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단 거하고 맛있다. 그래서 단 것도 맛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분은 내가 먹었을 때는 매운데 상대방은 맛있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맛있는 경우는 일단 자기의 체질하고 자기의 이제 오장육부에서 원하는 바하고 꼭 필요한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방 지압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차례입니다.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 말씀해 주시죠. 예, 지압법도 당연히 이제 차요법과 같이 나누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허리만 아픈 경우, 허리, 다리가 이제 같이 아픈 경우, 예, 두 가지로 지압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골륜과 예, 행간이라는 예,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나는 허리도 아픈데 다리도 땡기고 다리도 같이 아프다, 예, 이랬을 때는 예, 당연히 이제 골륜과 현종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골륜의 혈자리는 예, 족태양 방광 경맥인데요. 허리 아픈데 대표적인 예, 특효혈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이제 복사뼈 바깥쪽을 눌렀을 때 꼭 약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5초간 눌렀다가 예, 그 다음에 5초간 예, 떼고 쉬고 예, 그 다음에 5초간 눌렀다가 또 세고 예, 그 다음에 5초간 눌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셔서 5세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당연히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예, 그런데 이때는 예, 이 골륜 혈자리는 조금 더 크고 넓기 때문에요. 자신의 이제 엄지 손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행간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행간은 이제 자신의 엄지 발가락과 예, 두 번째 발가락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족걸음 간경인데요. 간은 근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근력이 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면서 같이 눈이 좀 침침하다 이랬을 때는 이 골륜과 행간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허리 다리가 아플 때는 골륜과 예, 절골 혈자리를 이용을 하는데요. 절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현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외측 이제 복사뼈에서요. 예, 여기가 바깥쪽 복사뼈라고 하면 자기의 손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골도법이라고 했는데 그 뼈 자체가 손이 좀 크신 분이 있고 작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자기의 복사뼈 을과 첨에서 자기의 손을 4개,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을과 위에 대시고 네.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이 절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절골 혈자리도 이제 5번 꽉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눌러 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세트로. 예, 그래서 혈자리를 이용을 하실 때는요.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골륜 혈자리를 먼저 자극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행간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허리 다리가 아플 때는 현종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골륜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압을 하실 때는 날카롭거나 뾰족한 걸로 하지 마시고요. 뭉툭한 볼펜의 끝이나 이런 부분 있죠. 아니면 본인의 손가락으로 아니면 젓가락으로 해주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 수칙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앉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허리 꼿꼿이 세워서 앉는 방법은
예, 바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에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예, 냉찜질을 하시고, 허리가 그 다음에 냉기가 없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온찜질을 같이 해주면서요, 네. 예, 족욕을 해주시면 예, 허리 쪽에 이제 근육과 인대 쪽으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꼿꼿이 세워 앉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예, 좋을까요? 우리가 허리를 꼿꼿이 세울 때는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를 이렇게 뒤에 대고 앉게 되면요, 네. 이따 사진을 다시 한번 찍을 텐데,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 측면이 이렇게 굴곡이 생깁니다. 네. 예, 그런데 앉을 때 의자의 가장 앞쪽으로 해서요, 네. 엉덩이만 살짝 걸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무게중심이 꼭지점이 딱 잡혀져 있으면은요, 네. 허리 자체가 꼿꼿하게, 예, C자 컵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C자 컵을 이루게 되면 앉아 있을 때요,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일을 하실 때요, 네. 3시간, 4시간을 앉아 있어도 뇌 쪽에서 꼬리뼈까지 척수를 통해서 기혈 공급이 원활하게 되니까요. 네.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는 skup관을 예,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의자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앉는 것보다 예. 끝쪽에 걸쳐서 이렇게 앉는 게 더 꼿꼿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다시 이제 카메라를 찍어서 예. 저희가 이제 의자를 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앉았다가 조금 있으면 여기 배가 이렇게 좀 꺼져 아, 들어갑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끝부분에 딱 걸치고 앉으면은요, 네. 이 허리, 배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예. 이렇게 자연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하. 허리가 약간 C자 비슷하게 꼿꼿하게 쓰기 때문에요. 예.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에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바른 생활 습관으로 허리 통증을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직접 최진용 박사님이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이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상담 전에 나이, 키, 몸무게를 좀 알려주세요. 나이는 65세고요. 네. 몸무게는 58도 나갔다, 59도 나갔다 그러던데요. 네. 그리고 키는요? 키는 153이요. 아,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나 이렇게 수술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예, 먼저는 신장하고 콩팥하고 부었다 해가지고 예. 아직 이렇게 소변을 원활하게 못 넣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예. 화장실 가면은 예, 앉았다 섰다 반복을 4번 해야 예, 조금 이렇게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번 누는데 소주컵으로 한 번씩 예, 한 잔이나 되게 나와요. 예, 그래갖고 다시 누고 돌아서서 또 뒤돌아서면 또 내려면 다시 들어가면 예, 한 컵. 그렇게 반복해서 4번을 그렇게 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손이 많이 부어요. 예. 또 그 전에 그러고는- 다른 수술 하신 거 있으세요? 예, 갑상선 수술도 했고, 예. 맹장 수술도 했고, 예, 또 이렇게 대상포링도 눈으로, 오른쪽 눈으로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 했고, 예, 한 1년 동안. 예,
그리고 작년 와가지고 작년에 한 6개월 고생했어요. 예. 어머님 현재 복용하는 양약이 예. 많이 있으십니까? 혈압약하고 예. 신지로 갑상선 그 드라칭 예. 약하고 예. 저거 파킨스 약을 제가 서울에서 진단 받았는데 예.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떨만 먹고 잘 안 먹어요. 예. 아, 네. 그러면 그러고는 이제 영양제 예. 그 아로나메 골도 그 하나 먹고 예. 그러고는 없는데요. 예. 어머님 파킨슨은 지금 손이 주로 오른쪽으로 떨리십니까? 예. 오른쪽으로요. 예, 손만 떨리세요? 발도 떨고 예. 그 머리도 오른쪽으로는 잘 안 돌아가요. 오른쪽으로요. 예, 항상 왼쪽으로 자야 되고 예. 오른쪽으로는 잘 못 자요. 어지러우니까. 예. 어머님 그러고 맨 처음에 이제 저한테 수술하시고 땀이 나고 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 엉덩이 뼈 있잖아요. 그 뒤에 응지뼈. 예. 두 양짝에서 예. 이렇게 팬티가 하루면 4개씩 젖어서 어쩔 때는 예. 나오고 어쩐 날은 좀 덜 그러고 어쩔 때는 더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하고 통화하시는 중에도 지금 예. 땀이 조금 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주무실 때는 어떠세요? 주무실 때, 잘 때는 별로 모르겠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더운 데를 못 가요. 예. 약간 추워야 되고. 아. 어머님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시다가도 몇 번 보십니까? 2번 아니면 3번도 가고, 잠이 안 오면 한 6번 정도 가고. 예. 잠을 잘 때에는, 깊은 잠 잘 때는 2번 가면은 날새요. 그런데 예. 날새 가지고 이제 가서 보면은 그렇게 오줌을 한 번에 못 누고, 예. 3번, 4번 앉았다 섰다 예. 돌아다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래요. 예. 어머님 지금 수술 후 땀난 게 이게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땀난 지 산도 치액도 하고 있으니까 2018년도요. 아, 6월 달부터. 예, 그 전에는 땀이 이렇게 안 났는데 이제 그 이후로 머리에서만 났거든요. 예. 머리에서만 나고 이렇게 가슴에서 좀 났는데 예. 용치에서 나는 것은 예.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여기 입 안에가 예. 이렇게 그 계란 까내고 나면 껍질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자주 벗기는데 왜 그래요? 그게 이제 그거 화끈거리고. 예, 건조해져서 그래요. 예, 건조해지고 이제 몸 안에 진액이 없다 보니까 이제 네. 구강 작열감이라고 해서 이제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구강도 건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입마름 증상도 있고 안구 건조증도 같이 나타나세요. 예, 입도 마르고 과자 하나 못 먹어요. 이게 그냥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입안이 벗겨져 보니까 예. 다 벗겨져요, 막. 소화도 잘 안 되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치액도 수술하고는 이렇게 대변을 넣으면 예. 그 국수같이 좀 나오다가 그러나 뭐 물로 나오고 예. 지금까지 2년 좀 넘게 2년 넘게. 그랬어요. 예. 예. 대변이나 소변은 이렇게 소변이 마려우실 때 참는 것은 가능하세요? 한번 참아도 봤거든요. 예. 낮에는. 예. 근데 낮에도 참아도 그렇게 모르겠던데요. 예. 근데 손이 왜 이렇게 붓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 어머님이 지금 이제 파킨슨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땀이 나시잖아요. 예, 네. 이제 땀이 나니까 어머님 몸 안에서 이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요. 예, 그러니까 네. 내 몸에서 이제 수분을 자꾸 만들게 되거든요. 예,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머님이 이제 땀은 나가고 몸 안에서는 이제 수분이 부족하니까 뇌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수분을 자꾸 내보내면서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손이라든지 이제 얼굴이라든지 아까 다리까지도 이제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머님 그렇게 되고 소화도 계속 잘 안 되세요? 예, 소화는 그게 과일 같은 것을 함부로 못 먹어요. 입안이 화끈거리고 예. 이렇게 막 입안이 벗겨져 보니까 예. 약간 이렇게 독성이 있는 거 먹으면 예. 입이 다 안에가 이렇게
계란 껍질같이 막 벗겨져요. 예. 그러면 요즘 식사는 이제 김치도 못 안 드시잖아요. 먹어요. 아예 김치 안 먹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밥 연하게 해서 이렇게 예. 뭐 간장 같은 거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겁니까? 간장도 잘 안 먹고 이렇게 예. 안 매운 음식만 예, 예. 좀씩 먹고 이렇게 국 같은 거 안 예. 매운 거 그런 예. 것만 먹고 그래요. 어머님 이렇게 되면 현재 허리도 많이 아프신 거죠? 예. 3, 4번 예. 지금 4, 5번 안 좋고 협착증 있고 그래요. 예. 어머님 그리고 이제 손이 떨리는 그 파킨슨 증상은 이제 나타났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안 나타나고 이렇게 증상이 반복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예. 기분이 좋고 몸이 좀 좋아지면은 덜 그런 것 같고. 예, 예. 또 맞습니다. 몸이 이렇게 화하고 예. 또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그러면은 더 그런 것 같고 예. 그래요. 날씨가 흐릴 때는 어떠세요? 어릴 때도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요. 예. 어머님이 지금 이제 오른쪽 파킨슨이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잖아요. 예.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뇌 쪽은 당연히 이제 왼쪽에서 더 기능이 떨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머님이 우선은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제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땀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니까 몸 안에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 그 증상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땀이 나지 않는 그 치료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한방차요법을 하시면서 땀이 안 나고 땀이 줄어들면서 이제 몸 안에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활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까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60이 이제 넘게 되고 어머님이 방금 이제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도 마음이 괜히 우울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어찌됐던 활력을 가져서 이제 피하고 영양 공급,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을 혀라든지, 예, 그 다음에 뇌라든지 이제 손, 다리로 시켜야 되거든요. 예. 음식을 드실 때는 어머님 좀 새콤한 게 좋으세요? 예.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황기. 예. 예, 황기 밀구. 밀구요? 예, 구. 예. 예, 구기자 할 때 구자입니다. 그래서 예. 그냥 황기를 쓰시면 안 되고 황기를 꿀로 이제 법제한 건데, 예, 그 한약방에 가서 구입을 하실 때 황기 밀구, 예, 6g. 아, 6g이요?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4g. 예. 예, 그러니까 감초도 그냥 감초로 하시지 마시고요. 예, 감초를 이제 법제한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초 구 4g. 예. 예, 그 다음에 오미자 4g.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아, 대추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650cc 넣으세요, 어머님.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가스 중간불로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머님이 이제 한번 끓여서 이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수시로 조금씩 드세요.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이렇게 수시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예, 근데 원장님 산수육을 좀 먹었는데 그 끓여서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수유가 그 소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현재 이제 소변이 잘 안 나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불러드린 한방차 요법을 일단 한 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 보세요. 예, 우선 그렇게 한 달 꾸준히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도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 그러니까 이때 증상의 이제 개선을 어머님이 이제 땀이 좀 덜 나면 그 한방차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땀이 덜 나면 이제 기운이
빠지는 게 이제 기운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나야 어머님이 파킨슨 증상이나 혀가 건조하면서 벗겨지고 이제 마른 증상들이 같이 이제 개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방차를 한 달 정도 드시다가 네.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 박사님, 예. 그 지금 방금 이제 전화 상담해 주신 어머님께서는 수술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수술 후에 회복 기간 중에 예.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요법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이 나기 때문에요. 너무 운동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땀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요. 예, 운동을 조금 가령 뭐 한 10m 걸었다가 어머님 같은 경우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예, 집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서서 한 10보 정도 걸었다가 또 네. 앉고 10보 정도 앉았다가 걷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통증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하시면 바로 일어나서 우선은 걷기부터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실 때요. 내가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통증이 조금 심하다, 견딜만 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10분 정도 걸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예, 그러면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후쯤에서 다시 또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실 때요, 반드시 손을 움직여서 크게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허리 수술을 했을 때는요, 허리 근육이나 인대를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 수술 부분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손과 다리 쪽, 먼 쪽에 근육인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보면 손과 다리는 양기를 보강해주는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움직일 때 걷는 운동을 하실 때 다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손도 이렇게 군인들처럼 이렇게 90도 올리는 게 더 좋고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약간 더 올리시는 게요. 손과 다리를 멀리서 움직여주면 당연히 허리 쪽으로 피가 잘 가면서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꼭 되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통증이 조금 견딜만 하면 걷기 운동부터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방 상담 궁금증 준비를 했는데요. 사연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자주 붙이는데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허리가 더 아픕니다. 통증이 4개월 전부터 심해졌는데 요즘에 저녁마다 30분씩 걷고 또 당근이 허리 통증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더 아픈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걷기와 당근,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면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자, 박사님 사연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통증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통증이 4개월 이상 이제 되었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1개월 정도 이제 지나는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좀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 이때 이제 만성요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척추의 관절에 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이제 더 아픈 이유가요. 네. 이렇게 잠을 잘 때는 허리 근육 자체가 이제 굳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몸도 좀 가볍고 자고 일어나서 충전이 되니까 네. 허리도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고 일어났을 때 더 굳어진다는 것은
밤에 충분한 이렇게 수면을 이제 못 취하는 게 될 수가 있고, 네. 예, 그 다음에는 어찌되었든 근육 쪽이나 인대 쪽으로 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걷기와 당근이 이제 허리 통증에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걷기는 당연히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걷다,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나 인대를 우리가 허리 아플 때 허리 인대나 근육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허리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허리 쪽으로부터 멀리 있는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맨손 체조라든지 이제 걷기라든지 당연히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 쪽으로 이제 모세혈관이나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영양 공급이 되니까 네. 당연히 개선이 될 요지가 많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은 야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소양인 체질이고 이제 열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예, 당근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찬 걸 먹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좀 싫어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당근을 이제 먹어도 살짝 데쳐서, 예, 익혀서 이제 네네.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허리 통증, 요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예방법이라든가 허리 건강을 지키는 비법 있을까요? 예, 일단 허리 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학생들 어릴 때 공부할 때 허리를 똑바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고개는 이렇게 지그시 좀 숙여도 항상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운동이 왜 좋냐고 하면은요, 네. 허리를 걷다가 보면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가 있고, 앉아 있을 때도 항상 허리를 꼿꼿이 이렇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방치하면 심각한 허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리 통증, 요통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요통은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허리 통증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한방으로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